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버왕 패트릭입니다. 제가 초고령화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죠. 그 중심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제가 처음 이 얘기를 듣게 된 게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 6, 7년 정도가 지나고 요양시설을 지금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고령화사에 대한 아이템으로 이 얘기를 들어야만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이 요양시설이 여러분들 삶에 와닿을 확률이 더 클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아버지께서 신장이 점차 안 좋아지시다 어느 순간 병석에 누워 지금은 일어나시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국민건강보험의료법에 의해 비용을 아끼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 일이 되어 있던 거죠. 자, 오늘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마주할 수도 있는 현실, 이 요양시설에 관련된 총정리를 빠짐없이 그리고 매우 쉽게 요점만 짚어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이해를 먼저 하고 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걸 흔히 노인돌봄시설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큰 틀로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정말 훌륭한 제도죠.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장기요양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 자영업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2025년 기준 약 12.82%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자동 부과돼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낸다?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12,810원이 따로 추가되는 거죠. 건강보험이 이 국가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보험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분들이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때 국가로부터 신청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1, 2등급은 시설급여, 재가급여로 나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등급에 따라 이런 구분으로 이용시설이 다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먼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 등급 판정, 결과 통보까지 이루어지면 내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온 등급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중증 경도가 낮고요. 실버타운 같은 경우 이런 국가적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종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했으니 요양시설의 대표적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부터 가볼까요? 국민건강보험이란 큰 틀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일단 완전 다른 체계이긴 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체계에 속하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체계에 속합니다. 주관법도 요양병원은 의료법,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 이런 걸로 나뉘니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재원도 다르고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등급이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치료가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이죠. 요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의 보조나 돌봄이 목적이죠. 그래서 돌봄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상시 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상주해 있지만 요양원은 의사가 월 2회 방문하고요. 그 외 인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목적이 아예 다르죠. 둘 다 혜택으로는 본인 부담이 15에서 20% 정도고요.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0%까지도 본인 부담금이 내려갑니다. 그럼 요양병원이 치료 목적의 병원이니 같은 부담금이면 요양병원이 낫지 않냐 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병실비나 진료비, 식재료비까지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간병비부터 완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100%, 본인 부담에 매진실을 쓰냐에 따라서 완전 가격 차이가 쭉쭉 벌어지죠. 상급 병실이나 약물 주사, 도수, 물리치료, 기저귀, 물티슈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은 간병비가 정부 지원이 100% 가능하고요. 상급 병실 1, 2인실이 본인 부담금이라도 굉장히 저렴하죠. 평균적 금액만 알아보면 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80에서 230만 원 사이, 요양원은 60에서 80만 원 선 사이에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가면 저소득, 고소득, 연평균 보험료까지 가야 되고 기본 툴을 알아두는 데는 이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월에 2번 방문으로 치료하는 정도면 요양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하고요. 요양원은 반드시 등급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좀 빡센데? 나나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더 가벼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시게 되면 국가 부도 사태가 나겠죠. IMF, 미션 임파서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한때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어 불안해하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대안이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입니다. 우리가 노인돌봄시설, 이런 요양시설을 간단히 나눴을 때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흔히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두 개를 제가 요양 서비스 틀 안에 같이 놓는데요.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제가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통 집에서 케어를 많이 받길 원하는 본인 혹은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요양원보다는 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지원이나 청결 유지, 식사 도움, 치매 예방을 도와드리는 돌봄 목적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야 공급이 늘어나는 곳, 노인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주야간 보호센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24시간 운영이 아닌 아침 9시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센터에 재밌게 놀다가 집에서 데려다 드리는 서비스인데, 운영 방식은 집에 방문한 서비스보단 좀 더 규모나 활동 반경이 크니 확장적일 수밖에 없겠죠. 야외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고 다른 동년배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얘기하고 친목도 하시면서 계시는 돌봄 장소입니다. 오후 6시면 어르신들을 집에 모셔다 드리죠. 보통 이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의 1, 2등급이 요양원에 많이 계시고요. 3, 4,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방문요양이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 3, 4, 5 인지지원 등급에 가장 많은 노인 비율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를 이제는 하다 수출한다는 일본에서도 70% 이상이 방문요양, 주야간 센터를 이용하십니다. 그 외에 복지연구 서비스라고 해서 전동 휠체어나 침대, 목욕의자, 구매, 렌탈 비용 지원 서비스 역시 재가복지 서비스에 속합니다. 요양원을 요양병원과 비교했듯이 주야간 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은 요양원에 좀 비교를 하자면,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보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지원한 형태를 급여로 나뉘는데, 그래서 1, 2등급을 받으면 시설, 3, 4, 5 인지등급은 재가입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도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아실 게 아니고요. 그냥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가족분들이 돌봄 여건이 되시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의 조합이 제일 경제적이고요. 또한 환경 조성 여건에 대한 불안감에 많이 벗어나실 수 있죠. 치매 초기나 혼자 계신 독거노인, 그리고 가족분들이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상황은 주야간 보호센터나 요양원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중증이 심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요양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시기에 현실적 체감까지 더해져 최근에 느낀 바가 좀 많습니다. 이 요양시설이라는 키워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절대 피할 수 없는 주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창업 아이템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분야입니다. 다만 시설 규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초고령화 사회의 큰 키워드 중에 하나인 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상 실버왕 패트릭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